자, 세력이 강한 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격을 이루는 을이나 세력이 강한 을,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요, 사주에 나와 있는 을이라는 글자를 얼만큼 비중 있게 해석할까 아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나와 있는 을 자체가 격을 이루고 있거나 세력이 강하다면 그 을이 의미하는 육친과 그 을이 의미하는 운동성과 어떤 성향들, 어떤 동향, 그 경향,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직업과 성향에 맞춰서 해석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력이 강하다는 것은요, 세력이 강하다는 정의는 뭐냐면, 어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같은 오행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오행 중에서요, 천간에보다는 지지가 훨씬 더 강한 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지요. 그러니까 같은 오행의 지지가 있으면 세력이 강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있으면 강하고요, 두 개 있으면 더 강하고요, 세 개 있으면 엄청 강한 겁니다. 이렇게 세력이 강하다는 측면은요, 이 을이 일간이 되어도 상관없고 다른 육친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을이 12운성으로 녹지, 제왕지, 왕지죠, 그리고 관대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만났을 때 세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요, 묘를 만나면 녹지가 되고요, 인을 만나면 관록지가 제왕지가 되고요, 진을 만나면 관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묘나 인은 요소랑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놈이 묘나 인을 만나면 이 1번과 같은 오행이 있는 거고요, 이 진을 만나면 같은 오행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을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력이 강한 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예제 두 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해년에 태어나서 을묘월에 임인일에, 그리고 시간은 이제 언제 되는 상관없지만, 자, 이 사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오행 배치도에 배치해 보는 거겠죠. 이렇게 임일간이 여기 있고요, 을과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묘와 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이 강한지 알기 위해서는요, 요 지지에 을이나 요걸 강하게 만드는 저 지지가 같은 오행인 인 또는 묘가 되겠죠. 인이나 묘나 한 개만 있어도 이 을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을은 엄청 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세력이 엄청 강하고, 그 중에서 여기 묘라는 지장간 중에 갑과 을이 있는데, 요 을이란 놈이 여기 투출하니까 얘는 같은 오행을 봐서 강하다. 두 번째, 격을 이루고 있으니 강하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제입니다. 자, 을이 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을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요, 장점으로 삼고요, 또 자기의 바꿀 수 없는 성향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을을 직업으로 삼을 때는 을이란 놈이 그 육친적 관계가 있고요, 고유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친적 관계로는 지금 임일간에게는 을이 상관이 되죠. 상관의 특성을 이용한 직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상관은요,
별도의 특별한 그러니까 고부가가치를 노리는 인자입니다. 뭐래서 식신이나 상관 자체가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고 만드는 일을 식신이나 상관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상관이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중에서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같은 노력이면 더 비싼 단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만들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먹이는 사업을 한다고 쳐보세요. 먹이는 사업이라 하면 요식 사업을 말할 텐데, 또는 디저트 사업을 말할 텐데, 그러니까 하루의 매출이 보통 100만 원쯤 나오면 최고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매장에서 한 4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20평짜리 매장에서 내가 음식점을 하고 뭐 국밥집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 하루에 100만 원쯤 그 매상을 올리면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한 5만 원짜리 케이크를 하루에 한 500만 원씩 판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매장을 써서 고정비는 비슷하겠지만, 물론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같은 매장이나 같은 규모에서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얘가 상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겁니다. 요건요, 식신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평에서 보통 100만 원 내외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갔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거에 5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건 특별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팔 때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게 바로 상관이라는 겁니다. 그는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만드니까 나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 고부가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요,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고 만드는 일에서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템을요. 기르는 쪽이라고 치면요, 뭔가 이 사람들이 가축을 기른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소나 돼지나처럼 기르는 것들을 한 5배 이상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별로 다르지만, 가령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제 유황을 먹인 오리 같은 걸 키우는 거. 그래서 유황오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기도 했고요. 한때는 칠면조나 타조농장 같은 걸 해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대중화되지 않은 동물이나 식물을 길러서, 또 어떤 분은 난초 동양란 같은 걸 다 잘 길러서 한쪽 단 뭐 몇백만에서 몇천만 원씩 파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르는 것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기르고 가르치는 게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학원을 운영하는데, 다른 데서 보통 한 사람이 50만 원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학원 사업을 이 사람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는 고가 퀄리티로 운영하는 이런 쪽의 학원 사업이 맞다는 겁니다. 돌보는 것들, 만약에 이 사람이 요양 사업을 한다고 치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요양 시설에서 지불해야 할 돈은 보통 다른 곳에 한 5배 정도 비싸게 받아도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그 고가의 고급 품질을 유지하면서 차별화시켰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사주를 잘 이용한 사람이 됩니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나 만들어도 반도체처럼, 또는 굉장히 로봇의 굉장히 중요한 부품처럼 볼륨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산업이 마비될 정도의 중요한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고부가치의 상관을 이용하는데, 상관이 강한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직업과 사업 아이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이제 무진년에 태어나서요. 을묘월과 병인 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걸 오행 배치도에다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병이 여기 오고요. 을과 무가 오고 진, 묘, 인이 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건 뭐냐면 을이라는 것이 얘가 강하면 얘를 직업으로 삼으려고 또는 장점으로 삼으려고 강한지 약한지 세력이 격이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것이 이게 지금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놈이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오행 배치도에 가져오면 여기 있죠. 요 을이라는 놈이 밑에 지지에 겁재와 비견이 지지에 같은 오행이 있다 보니까 1번 조건에서 강할 수 있는 1번 조건에서 지지에 같은 오행을 보고 있는 것들은 글자는 천간은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똑같이 격을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을이라는 것이 격을 이루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놈을 을이라는 놈을 얼만큼 잘 쓰느냐, 이거에 해당되는 일을 하느냐 아니냐가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를 쓰면 어떨까요? 직업상으로. 여기는요, 금오행이면서 병일간이죠. 병일간이 금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성을 쓴다는 겁니다. 자, 재성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전문으로 하거나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또는 금융업 쪽에서 종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업도 굉장히 재성과 관성이 아주 좋을 때는 제1금융업이 되지만 재성과 관성이 없이 금융업을 할 때는요, 보통 2금융권, 3금융권 또는 사채시장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이 없는데 요 기운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분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통에 관한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통에 관한 일을 쭉 하면은 편의점에도 망하고 다이소 해도 망하고 어떤 채소 가게를 해도 망하고 과일 가게를 해도 망하고 어떤 보통 물건 이제 백화점에서 뭐 매장 같은 거 옷 브랜드 매장을 하는 것들도 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파는 이 모든 행위를 유통이라고 봤을 때 유통업은요 망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이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갑오년부터 시작해서 을미년,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 기해년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 26 갑오입니다 이거요. 다시 지금이 병오죠. 병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 쳐봅시다. 이게 지금 26년, 27년입니다. 28년, 29년, 30년이요. 그러니까 요 해부터는요. 지지의 신유술이라는 글자가 여기를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신유술 동안에 이 사람이 이 유통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을까 여부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가 보통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망을 만들어야 되고 재고를 갖다 관리할 수 있는 창고도 필요하고 결제방도 만들어야 되고 거래처도 서야 됩니다. 자기 사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최소한 걸리게 되는데 이 세운에서 기껏해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오지만 이 기운이 무르익으려면 한 1년 반쯤 됩니다.
1.5년 정도의 어떤 금기운을 바라보면서 유통업을 한다는 것은 이때 망하지는 않지만 크게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운에서 와도요, 내가 사주에서 강한 것을 썼을 때 훨씬 더 커다란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약한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장간에서 강한 것도 아닙니다. 사주의 글자에 약하고 지장간에서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대운과 세운이 왔다고 해서 요거에 대한 업종으로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건요, 없는 거에 해당되는 육친과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그 특성이 오행의 특성이 갖는 아이템은요, 사업을 하거나 그 업종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쪽을 봅시다. 이쪽은 그 물기운인 겁니다. 이 물기운은요, 광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납품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내가 어떤 큰 조직이라든가 정부 기관에 로비를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해서 내가 모달을 따오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이쪽이 라이센스가 그런 쪽을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관이 없으면요, 관과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관과의 관계는 뭐냐면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을 때 관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물건 오다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웃으면서 받거나 웃으면서 받는 척하고 다른 조건으로 교묘하게 바꿔주거나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제스처나 액션, 이런 것들이 관이 강한 사람이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시키는 걸 예스맨처럼 잘하는 모습도 관이 강한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이 약한 사람은요, 또 없는 사람은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고객을 만나고 그 조직, 큰 조직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르치려고 들어요. 상대방한테 나의 것을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인데도 정말 가르치려고 들어듭니다. 이게 상관이 강하고요, 식신이 강하고 인성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의 레슨을 받아가면서까지 저 사람 물건을 사줄 이유가 없겠죠. 겉으로는 내내하면서 다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느낄 때는 그 당시 만날 때는 되게 잘하고 나한테 깍듯하게 잘했던 사람이 연락이 없네. 이 사람이 뭐 다른 일이 있나 그러면서 희망 고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과의 관계는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관이 없는 사람은 이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강한 거. 얘를 써라. 얘는 정인이죠. 이 사람은 정인격이 됩니다. 정인격이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격이에요. 또 라이센스예요.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동산 임대 사업이에요. 또 시설 임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나 라이센스나 부동산 임대나 시설 임대사의 공통점들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특정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팔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을 갖춰놓는 거예요. 또 부동산을 갖춰놓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을 따놓고 전문 지식 갖춰놓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내가 물건을 팔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걸 필요한 사람이 와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지들이 와서 내 걸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내는 것들이 이 인성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어떤 것 따야 될까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시대에서 필요한 거, 이런 것들. 근데 남이 따기 힘든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의 어떤 인간성이나 나의 됨됨이를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격증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가진 전문성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인 거고요. 내가 가진 라이센스, 그러니까 누군가의 외국과의 커다란 라이센스 계약을 원천 계약을 갖고 있고 그걸 내가 나눠서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권리가 탐나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부동산 임대는 내가 가진 부동산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날 찾아오는 거고, 내가 가진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날 찾아오는 겁니다. 나의 인간성이나 사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 서비스할 때 하나하나의 니즈에 맞출 필요 없이 내가 갖는 어떤 스탠다드의 기준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 맞는 기준은요, 자기 마음대로 세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나 어떤 무형 자산의 가치를, 야,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이 찾겠다는 적정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을 맞춰서 그 선에 맞는 시설이나 어떤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사람들 하나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나 자격 또는 부동산이나 시설이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한 다음에 얘는 뭐냐면 활동하는 거예요. 내 식신이 상당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온 사람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 식신을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런 쪽에 일에 종사한다면 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이쪽과 이쪽을 자꾸 기울거리는 사람이면 망할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사주에 을이 있는데 그걸 잘 쓸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을이 잘 쓰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